그럼 두 번째 파트부터는 이제 뭐냐면은 실제 납세자 권리 구제의 방법론들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방법적으로 납세자 권리 구제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에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라는 게 우선 하나 있고요. 좀 크게 우선 보세요. 크게 우선 넘어가시면 제 3절에 납세자 권리 보호제도라는 게 또 생겼는데요. 이 3절의 납세자 권리 보호제도가 신설 규정이에요. 이 전체다. 이 3절 전체 다가.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이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요런 게 하나 있었고, 근데 이제 요 어떻게 보면 이 실질적인 방법론은 과세전 적부심사제도하고 그 4절에 있는 심사와 심판제도가 실질적으로 방법론이고요. 그리고 납세자 권리 보호제도는 약간 방법론은 아닌데 왜 이 중간에 끼었냐면 이 납세자 권리 보호제도로 그 방법론 두 개를 보다 더 확실하게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론에 그거를 완벽하게 더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납세자 권리보호제도가 또 하나 중간에 꼈구나. 이렇게 구성을 개념을 잡으시고요. 자, 그럼 우선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부터 먼저 보시죠. 우선 과세전 적부심사하고 4번 심사 심판 규정이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에 대한 방법론? 납세자 권리 구제에 따른 방법론. 그러면은 자, 그 권리 구제라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눴을까? 이걸 먼저 개념을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하나는 사전적 구제제도. 사전적 구제. 또 하나는 사후적 구제. 이런 식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사후적 구제가 심사 심판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근데 사전적 구제제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인데요. 자, 왜 이거는 사전적 구제고 이거는 왜 사후적 구제일까? 그 개념부터 먼저 잡으셔야 돼요. 자, 예전에 심사심판만 존재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식으로 이거를 권리구제를 받아야 했냐면, 만약에 A라는 세관이 있어요. A라는 세관에서 막 세액심사를 하다가 요놈 봐라, 1억이 모자라네. 그래서 1억 추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납세 의무자 또 회사가 있죠. 또 회사가 그걸 딱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경정 통지서를 딱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 입장에서 와, 이건 말도 안 돼. 와, 이건 말도 안 돼라고 막 분노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얘가 제대로 그 자기의 어떤 이거는 부당하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했었냐면, 우선 여기서 1억짜리 고지서가 나왔죠. 추징 사유 고지서가. 그걸 먼저 납부해야 돼요. 납부하지 않으면 심사 심판의 청구의 근거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청구됐다는 거, 어떤 심사 심판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자기의 어떤 피해가 있어야지 뭐가 가능하다? 청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세관에서 1억을 추징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 이거는 이 사람이 실질적인 피해를 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다? 납부하면은 피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1억이 만약에 없다면, 순간적으로 1억이 없다면 얘는 그 부당함을 호소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후적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청구해서 받아내면 되는 개념. 그래서 근데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어떤 통지가, 이런 심사심판은 통지가 어떤 간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당함이 계속 존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그게 계속 안 좋다 얘기 나왔었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사전적 구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자체에서 그렇죠. 과세 전 적부심사, 과세하기 전에 옳고 그름을 심사합니다라는 제도인 거예요.